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식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그 팟캐스트 사회를 맡은 정유성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죠. 제 별명은 너무 오래전에 지어서 이미 잊었고요. 지금 서강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하고는 인연이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음 공동육아 야학 만들 때 함께 했었고요. 이후에 또 교육 공부를 해서 이런저런 공동육아와 관련된 일들을 거들어 왔고, 근래에는 공동육아에서 자란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된 나머지 대안교육 쪽에 가서 많이 있다가 근래에는 이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사님 모시고 지난번 부모님들 이야기에 이어서 CCTV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통통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는 이제 1년 차이고 아이들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공동육아에 관심이 생겨서 일반 어린이집 근무 경력 쌓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의 소리나는 어린이집의 너구리라고 하고요. 대학 졸업하고 공동육아를 처음 발 디뎠는데 현재까지 계속 12년째 일을 하고 있는 교사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 연차로도 오래되고 한 분 더 죄송합니다. 전 주최 측인 줄 알고 주최 측 겸 네. 네. 주최 측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 있는 교사고요. 조합형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 7년째 구립 성미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소나무께서는 그 현장에는 CCTV 도입했나요? 저희는 안 했어요. 네. 네. 아마 우리 공동육아 현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마이쭈께서는 아이 대안학교 어디 다녀요 지금? 지금 의정부에 있는 꿈틀 자유학교. 꿈틀 자유학교. 네, 7학년에 예. 있어요. 뭐 아주 재미있는 조합이에요. 한 선생님은 부모시고 그다음에 아직 공동육아 경험은 많지 않으신데 또 이제 신참자가 보는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너구리 선생님은 그 정도면 중참쯤 되나요? 고참은 아니고 중참으로서 이제 위에 고참들 눈치 보랴 밑에 신참들 치이랴 고생이 많으시죠. 또 우리 소나무께서는 공동육아 쪽에서는 얼마 정도 계셨죠? 10년 있었고요. 네. 네, 지금 저희도 공동육아이긴 해요. 예. 공동육아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구립 성미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8년째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슬슬 들어가 볼까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특정한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에 대해서 뭐 지금 구구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세 분 계시는 현장은 CCTV 도입이 전혀 도입을 안 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현장이시죠? 네. 네. 일단 그런 논의 자체가 벌어졌었을 때 어떤 느낌들이 드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를테면 뭐 한국 사회가 이른바 감시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CCTV로 강화하자, 감시를 강화하자.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얼마 전에 왜 한 아이 집에서 아주 심한 학대 받았다가 발견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온 가정에 다 CCTV를 놓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래서 교육 현장인데 교육 현장에 CCTV를 놓지 않은 그 논의 자체가 좀 서글픈 일이긴 한데 또 불가피한 사정이기도 한 그런 정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일었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스스로 어떤 느낌들이 드셨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현장에서 CCTV 관련돼서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다 보면 또 그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이나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이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런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런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아이들이랑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그런 신뢰가 두텁다고 하면 그 CCTV 하는 것 자체를 왜 반대하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잘 지내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왜 반대하냐. 혹시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부모랑 교사랑 아이들이랑 신뢰감이 좀 이렇게 낮아지고 상실이 됐으면 그 CCTV 하나로 좀 그런 신뢰를 좀 다시 쌓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할까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CCTV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부모와 교사의 관계, 뭐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너구리께서 사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깊게 들어가기로 하고요. 마이트 생각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종종 이제 접하게 되는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같은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분노의 입장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곤혹스럽기도 하고 약간 무기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교사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 보육교사에게 뭔가 전가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신뢰가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자고 하면서 믿지 못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CCTV,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거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착잡한 심정 같은 게 아마 공유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손 한번 얻으셨어요. 저는 이제 조합형이 있을 때는 법이랑 별로 상관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구립에 와서 이제 법이랑 되게 상관있게 뭔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에 사고가 하나 났다라고 뉴스에 뜨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일은 공문이 몇 개 내려올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고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근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몇 개의 공문으로서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량 사고가 나면은 차량 안전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류로 다 이렇게 점검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을 몇 개의 서류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동 이제 이런 사건도 일어났을 때도 저 보는 순간에 내일은 또 몇 개의 공문을 만들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굉장히 제일 쉽게 CCTV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CCTV가 과연 그러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CCTV를 가릴 수는 있긴 하나 예방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정말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예, 세 분 말씀 들으니까 대체로 그런 거죠. 재빨리 산업화하면서 핵가족화되고 아이들을 맡길 데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공동육아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보육시설이 양쪽으로 급작스럽게 팽창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을 잘 길러낼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자격 내지는 이런 교사들도 나오게 돼 있고 그런 어디나 다 생기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것이 불거지자 지금 손한문 지적하신 대로 관료주의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서류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일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CCTV를 놔서 감시를 철저히 하면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말 그대로 뭐 대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전혀 그 예방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거고요. 뭐 학교 폭력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잘 논의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뭐 이런 애들 자본이 좀 되지 않겠냐, 뭐 저런 거 조처를 취하면 되지 않겠냐, 뭐 학폭위 같은 거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것에 그 어찌 보면 결산이라고 보겠죠. 특히 이제 유아교육에서 또 저희처럼 부모와 교사가 일체가 돼서 신뢰로 현장을 만들어가는 공동육아까지도 뭐 CCTV를 놓지 않아야 되니 이렇게 논란을 벌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현실이긴 하죠. 아까 너구리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부모들 중에 뭐 그런 것을 요구했다거나 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불안감인가요? 아니면?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들을 왜 공동육아에서는 부모랑 교사랑 날적이나 아니면 면담이나 상담 뭐 그리고 등하원 시키면서 부모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부모가 느끼기에는 그 상황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이렇게 쌓이다 보니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100% 신뢰보다는 의문 아니면 혹여나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서 좀 신뢰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부모의 무관심 내지는 그런 데서부터 아이들이 좀 방치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불거지면 갑자기 그 사건으로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뭐 적어도 제가 아는 공동육아는 그야말로 밀접하게 늘 그 아이들의 생활과 부모들이 늘 함께하고 또 어린이집의 생활에도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CCTV까지 개입이 돼야 될까? 또 제 들은 의문은 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CCTV 들고 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 공동육아 현장이 어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다기보다 그 다양한 그 여러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데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은 뭐 없으셨나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저희는 그 CCTV가 법안으로 통과되기 전부터 저희는 이제 좀 논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CCTV 의무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법안 반대부터 이렇게 저희가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운영위원회나 저나 뭐 당연히 부모들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몇몇 부모님들이 이제 그게 되게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 당황스럽고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성묘리집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부모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지만, 공동육아가 아닌 다른 일반 어린이집은 현관에서 부모가 차단되는데 우리가 그런 집까지 CCTV를 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CCTV를 뭐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대신에 이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감히 누가 아이를 보내면서 그 개방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개방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그거는 여기니까 가능한 얘기지 딴 데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현실적으로 되게 답답하고, 뭐 봐도 이제 저희도 뭐 옆에 다른 어린이집에 이런 거 볼 때도 이렇게 문을 개방 못하는 게, 개방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또 어린이집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일정 부분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만 뭐 안 달아도 된다, 뭐 저희는 신뢰를 갖고 부모들이랑 소통을 잘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유아교육 기관이 어떻게 부모들한테 열려져 있고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마이쮸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집에 아이도 대안학교 보내고 그러셨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싫어서 그러셨을 텐데.
저는 어떤 신뢰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교육에 대한 어떤 다른 방향을 또 생각을 해서 대안학교를 보냈던 거였고요. 저는 제가 이쪽에 오기 전에, 통통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논의가 끝난 상태였고, 제가 여기 면접 보러 왔을 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저희는 CCTV를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어서 들어가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았을 텐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또 현수막으로 딱 보여주는 이런 곳이구나,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기 전에 작년에 계셨던 다른 이제 선배 교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 과정에서 혹시 불편이 있거나 다른 아마들이 뭐 그런 부분이 있었냐 여쭤봤더니 어쨌든 신뢰의 문제고 공동육아는 그만큼 통통도 그렇고 다른 공동육아도 그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는데요, 뭐 우리가 눈이 다 CCTV고 다 그런데요, 뭐 그런 게 왜 필요하겠냐고 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동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CCTV라는 단어 자체가 폐쇄회로 TV거든요. 그러니까 폐쇄됐다는 거죠. 폐쇄된 공간에 대한 일종의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부터 이제 공동육아처럼 열린 그 공간으로서의 그 보육 공간은 폐쇄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의 필요도 없고, 또 그 감시가 필요 없을 만큼 뭐 부모들이라든가 또는 주변 그 지역사회와 열려 있는 의미에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고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아직도 그 아까 부모들 얘기하셨는데, 부모들의 그 교육기관에 대한 태도가 거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교육기관을 말 그대로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동떨어진 섬에서 뭐 특별한 일을 뭐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공부나 뭐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일들은 어디서나 다 배울 수 있고, 오히려 저희가 공동육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철학을 갖고 시작했던 이유가 이제는 학교 내지는 뭐 보육시설 이런 데가 생활 공간이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배우고 또 생활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어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이 논의가 어찌 보면 그 우리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 전반에, 그리고 한국 그 교육 환경 전반에 이런 뭐 불안감, 불신 같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어쨌든 일단 그 CCTV를 만약 그 설치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어떤 불편을 겪게 될까요? 그런 논의들을 아마 부모님들하고 하셨을 텐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쪽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CCTV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의식이 되죠. 네, 의식이 되죠. 되는데 처음에는 되는데 있다 보면은 그냥 좀 무뎌지긴 해요. 무뎌지긴 하고 처음에는 여기까지 어디까지가 보이는 공간인가.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뭐 나의 행동이 또 어떻게 다르게 또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일상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불편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일단 그거는 좀 제 어떤 기분? 제가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보육을 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 아니면 카메라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게 기분이 좋진 않죠.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뭔가 CCTV 아래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 좋지 않았던 느낌으로 다가왔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특히 한국 사회는 그 총체적 감시 공간입니다. 그 CCTV가 온 군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현장인 공동육아 현장에까지, 또는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보육 현장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너구리는 상상을 해보셨어요? 만약 CCTV가 달려있다면 어떤 불편이 있을까? 그러게요. 저는 CCTV 있는 데서 근무해보진 않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겪었던 불편한 점은 없는데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우려되는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교사로서의 뭐 불편함 이런 것보단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교사나 뭐 아이들 간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가 이제 궁금함을 요청하면서 CCTV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화면 안에 보이는 그 장면이 실제 그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을까? 좀 더 큰 오해나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가장 컸었어요. 그렇죠. 네. 소나무? 네. 저희는 솔직히 실제로 그 부모 중에 교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 한마디에 전부 다 달지 말자라고 얘기한 내용이 무슨 있는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아이를 CCTV 달기 전에는 되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반갑게 맞아서 안아서 이렇게 등원 맞이를 했대요. 근데 CCTV 달고 나서부터는 이게 손이 딱 가다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예, 멈추고 다시 뒷짐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제 말로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몸을 만지지 않는 아이의 몸을 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진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생기니까 CCTV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들이 다른 부모들이 금방 그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얘기가 거의 그렇구나 실제로의 예를 드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저는 이제 그 방모임 때마다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이게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자고 CCTV를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 어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과 더불어 이제 방마다 들어가서 교사는 목소리가 낼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교사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애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방모임에 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면서 나는 내 인권을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흔히 그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물론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실에 CCTV 달고 선생님들 감시하자고 안 그러잖아요. 또 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 교사로서의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런 어떤 기회 장치에 의해서 감시당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설사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저는 뭐 오히려 반대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 게 CCTV는 녹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면만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언어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걸 다 할 건지 이렇게 되면 다 이제 녹화까지 하자고 할 건지 뭐 점점 더 그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 뭐 중요한 교권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는 이제 사회 전반의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에서 시작된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이런 CCTV를 놓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될 거예요. 공동조가 같으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우리 필요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체 그 아이들을 맡기게 될 때 부모도 계시니까 어떤 불안감이 제일 큰가. 뭐 이렇게 그 학대 같은 거야 극단적인 경우일 텐데 어떤 불안감이 제일 큰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엄마이시건 마이투께서 한번. 아이들 저희는 쌍둥이를 키우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려고 알아보면서 모르면 차라리 그냥 보낼 수 있는데 너무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불안감이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이 일을 해서 그런지 믿음 없이 보내면 그건 어렵다고 생각했고 기관을 보면서 그냥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있었던 일들을 다 세밀하게 또 엄마한테 전달해주거나 불편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잘 하기 전에 어린 연령 같은 경우에는 뭐 꼭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활동 면에서 뭐 아이가 같이 뭔가를 놀이를 잘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기관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거를 뭐 선생님이 혹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지 않을까요? 전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아이들은 공동육아에 속한 건 아니고요. 네, 아이들은 그냥 일반 음.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네. 학교도 1학년은 일반 학교에 갔다가 2학년 때부터 네, 대안학교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말주 보시기에는 그 교사들과 부모들 사이의 소통이라는 게 그 제일 중요한 어떤 문제였던가요? 아니면 특히 이제 공동육아 쪽에서 보시니까 네. 그런 소통이라는 거가 훨씬 다른 곳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가요? 다른 거는, 가장 큰 거는 아마 부모의 참여하는 정도겠죠. 부모가 참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참여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신뢰의 벽이 두터워지니까 서로, 그러니까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행이 되는 어떤 교육이 아닌 함께하는 기관, 함께 운영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세 가지 환경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모와 교사와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건 어떤 환경의 그런 건데, 그 부모의 역할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반의 어떤 기관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운영위원회라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을 반영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부모의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억지로 참여를 유도하긴 하지만 정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육아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희가 조합형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주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 너구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까 부모들의 그런 그 살짝 감추어진 또는 약간 그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불안감 같은 걸 많이 그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 논의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좀 사례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례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거기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례를 두고 논의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 저희가 터전을 옮기면서 이제 그 CCTV가 이제 빨리 결정돼야 되는 시기 뭐 기타 등등이 좀 약간 겹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하는 부모들도 교사들도 좀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약간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좀 논의가 돼 있었던 부분이라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좀 어려움에 약간 좀 더 눈을 더 초점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CCTV가 그런 감시적인 것보다 그 우리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좀 보호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사를 와서 새로운 공간에 와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구나. 기존에 있었던 곳에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방범 시설을 어떻게 해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마을에 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이 공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도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비춰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안전도 좀 이렇게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이사를 했고 새로운 마을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하는 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마을에서 지내려면 부모들이 되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그 건너편에는 누가 사는지 그분들이랑 좀 더 얼굴이라도 더 한번 마주치고 어떤 행사 있었을 때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안에 울타리 안에 그 CCTV를 설치해서 우리만 안전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좀 울타리를 넓게 마을로 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들이 오갈 때 등하원하는 그 길에 되게 그런 인위적인 CCTV가 없더라도 사람 그 관계 안에서 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뭐 늘 그렇듯이 공동육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잘 녹아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최고의 안전은 아늑한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아늑한 지역사회 안에 들어있는 현장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현장들은 쉬운 것도 아니고 해서 뭐 그런 측면은 있는데 너구리 아주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어요.
굳이 이제 그런 CCTV가 아닌 주변에 감시하기보다는 보호의 눈 뭐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것일 텐데 이야기가 여기까지 가는 게 된 거죠. 그 소나무께서는 좀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모들 또는 교사들의 반응들 중에 우리가 아직 짚지 못한 뭐 어떤 또 다른 측면이 있는지.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부모들하고 같이 방모임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일정한 생각을 갖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랑 이제 교사랑 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이 사전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어요.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되게 놀라운 거는 선생님들은 이제 구립이나 뭐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에 그냥 수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해본 선생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어떻게 CCTV를 안 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무조건 안 달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부모들의 불안함을 뭔지를 우리가 물어봐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 좀 이렇게 논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당연히 아무리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하원 때만 사실 들어오지 그 일과 시간에도 사실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설령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에 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자율장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반드시 부모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언어 폭력이라도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면은 그거 부모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다음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게 더 이렇게 CCTV를 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 믿어주는 만큼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만큼 보답을 하겠다라고 정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소나무가 뭐 우리 이야기 방향을 잘 돌려주셨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 정말 어이없는 그리고 어불성설의 제도나 뭐 법안 같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공동육아 처음 시작할 때에도 그냥 뭐에 반대하는 뭐가 아닌 뭘 하기보다는 무엇을 지향하는 뭐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가자는 이제 그런 뜻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편 아이들을 이제 하나나 둘만 기르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의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이제 클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제가 저도 부모 교육을 자주 합니다만은 그 부모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부모된 경험도 없고 부모인 경험도 없고 또 그걸 배운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이런저런 그 소문에 휩쓸리거나 또는 뭐 책자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육아 자체가 일종의 부모되는 교육도 함께 하면서 하는 건데 부모도 이제 아주 이기적이고 가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부모가 아니라 열리고 우리 늘 주장했던 것처럼 함께 크는 우리 아이. 그래서 저는 뭐 오늘날의 부모는 특히 오늘날처럼 시대가 달라지고 할 때의 부모는 예전처럼 아이를 일방적으로 키우고 기르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다.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네. 그 말씀을 이제 곧 드릴 텐데. 네. 근데 그런 함께 성장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CCTV 논의 자체가 한편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잘 아시는 정병원 선생이 인류학자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정병원 선생 엄청난 그 육아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얻겠다. 왜 많이 좀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의식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만 그 자료만 모아도 엄청나게 많은 육아와 관련된 자료가 생기겠다. 이렇게 장난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리고 그런 보호가 물론 CCTV는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차제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안전과 관련된 특히 이제 그 공동육아 저는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 많이 나들이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제가 잘 아는 어느 대안학교에서 어디
나들이 갔다가 큰 사고 당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안전과 보호의 문제를 공동육아 차원에서도 논의할 그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게 또 방어 논리도 되잖아요. 우리는 CCTV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이제 지금 소나무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로가 서로의 그 교육에 대해서 존중을 하되 그 교사들끼리도 일종의 모니터링의 그 계기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서로 이런 거 하시는데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모니터링 같은 어떤 그걸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뭐 저는 지금은 뭐 잠잠하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벌어지게 될 때 사회적인 논의를 일으키는데 저희가 좀 앞장섰으면 해요. 그거 봐라. CCTV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다른 데 있다든가 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초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은 그 태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동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늘 그동안 유아교육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왔는데 이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뭐 그런 일종의 대안적인 또는 이미 뭐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던진 뭐 안전 문제, 보호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그 공동육아로서의 그 CCTV 폐쇄적인 어떤 대안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무엇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그 좋은 사례들이 있으신지 하고 있으신 또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가지씩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해보실까요?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드렸나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어쨌든 CCTV 관련돼서 되게 그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안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는 아마 서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부모도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은 게 있었을 거고 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교사들도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소리나는 조금 더 좋았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은 CCTV 찬반이었지만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소통을 좀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부모들은 교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교사들은 또 그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럼 요 방법,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에 좀 활용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좀 과정 더 구체적인 얘기 해주시면. 그러니까 왜 뭐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초에 이제 방모임을 하자 연초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고 이 올해에 이제 교사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 1번, 2번, 3번에서 우리는 이제 올해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이제 맞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같이 공유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중간에 좀 오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교사회에서는 연초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마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부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시작은 CCTV였는데 마무리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소통을 잘해서 서로의 신뢰 관계를 좀 더 쌓아가자, 좀 서로 같이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셨겠죠. 아주 뭐 그랬을 거예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인 그 얘기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얘기 도와주시죠. 저는 한참 논의될 때 같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길에 그 본 현수막을 보고 네. 이렇게 믿어주는 어린이집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신뢰받는 교사가 된 그런 느낌이 그게 되게 마음이 꽉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다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뭐 웃긴 얘기로 저희 통통은 유난히도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겹쳐서 지내거든요. 애들이 등 위에 뭐 여기저기 다 올라타고 막 그러는데 막 그렇게 몸놀이 하다가 갑자기 저희끼리 농담으로 CCTV 어디 갔어? CCTV 막 이러면서 이거 자칫 잘못 보면은 또 이렇게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아이는 웃고 있지만 그게 또 어느 방향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그러면서 또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율장악에 대한 부분도 꼭 그 CCTV 때문은 아니더라도 교사회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또 이야기된 거를 방모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교사회에서 같이 의견 나누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갈 예정이고 부모님들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사실은 공동육아에서는 별것 아닌 그런 단계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쌓여지는 것들이 또 CCTV를 굳이 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저희는 이제 CCTV 논의할 때 어떤 부모가 자기는 정말 CCTV 다는 거 반대라고 그리고 달아도 절대 안 볼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실망하고 싶지 않다고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사실은 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마 CCTV를 달게 되면은 그런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오히려 교사들이 더 많이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공동육아든 어쨌든 육아교육기관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는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부모랑 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키워갈지 이런 것들이 항상 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닥 걱정을 안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교사 시절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오면은 오늘의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사고친 얘기라든지 이런 걸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요즘에 막 한참 한 남자애가 사고를 치는데 걔 부모가 교실에 안 들어가고 싶대요. 방에 가면 담임을 보면 담임이 또 뭔 얘기를 할지 그래서 아예 저희가 3층이 6, 7세가 있는데 네. 3층이 안 올라오고 2층에서 부른대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부모랑 잘 그런 것들을 아이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게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현재 상황을 잘 공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이제 부모와 교사의 신뢰를 느낄 수 있고 교사는 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공동육아는 어쨌든 생활이잖아요. 네. 저희가 그 생활을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각자 갖고 있는 특성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얘기를 나눈다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교사들은 좀 더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쭉들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좀 불행한 사태에서 비롯된 CCTV라는 정말 비교육적인 그런 사안이 오히려 뭐 우리에게는 좋은 기획이 또 자극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굳이 이제 CCTV라는 걸 떠나서 뭐 올해 우리 각 공동육아 현장에서 어떤 포부들을 갖고 계신지 또는 뭐 굳이 그 CCTV 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혹시 뭐 그 주변에 사무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돕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도 소통 좀 하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한번 받아보는 자리를 해볼까요? 네,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이제 공동육아 팟캐스트다 보니 저희 안에선 우리는 그래도 이런 논의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됐고 좋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현장은 지금 다 CCTV들이 또 의무화돼 있고 그거는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도 굉장히 또 힘듦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마음이 무거운 상황인 것 저는 또 다른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어떤 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관 내의 어떤 아동 학대로만 바라보지 말고 아동 학대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사실은 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적은데 그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 다 포함해서 아동 학대가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심하게 정말 어이없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그게 이제 부모 교육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같이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포부는 1년 되게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냈고 또 현장학교 1단계 또 하느라고 또 정신없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잘 신입이지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응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펼치면서 아이들하고 더 신나게 놀아야지. 그게 제 계획이에요. 네,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너구리? 저는 뭐 특별하게 부탁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저희 터전의 고민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터전을 하면서 빚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줄여나가고 네. 그 좀 약간 부모나 교사의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무국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이런 혼란도 약간 들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자세히. 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사무국에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그거기 때문에 사무국에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릴 거는 좀 어렵고 저의 개인적인 포부는 이제 그 10년도 넘고 이제 12년 차에 또 새롭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기점에서 어떻게 하면 올해 아이들이랑 좀 더 즐겁게 놀고 그리고 그 교사나 이제 부모들이 그 재정에 대한 그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거를 잊을 만큼 좀 즐겁게 그 공동육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재미를 찾으면 그걸 잊고 좀 더 이렇게 웃으면서 그 공동육아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참여하는 게 뭐 어떤 행사든 간에 빨리 하고 가서 쉬어야지가 아니라 저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올해는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손남국께서는? 저는 마이쭈가 한 얘기에서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육아가 CCTV를 안 달아서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CCTV 없는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고 교사도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걸 아까 오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CCTV 반대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열리는 어린이집과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육아에서도 법인에서도 포럼에 가거나 뭐 정책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간간히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열어야 되는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보조교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재정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구립이나 서울형의 비단임으로 지원했던 6시간 지원했던 비용을 4시간으로 줄이고 민간이나 이런 데 이제 보조교사를 그러니까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막 주장하고 다닌 사람인데 지금 저희 어린이집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지도 점검 받으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지도 점검 받으면서 그 14년 건강검진이 누락이 돼서 이건 괜찮아.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올해. 너무 어이없게 행정처분을 받긴 했는데 그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는 거에서 2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이제 지금 정책으로 내려온 건 아닌데 가안으로 그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올해부터 좀 운이 없지만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열린 어린이집 하자, 뭐 교사대 아동 비용을 낮춰자라고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뺏기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이렇게 암담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민간까지 보조교사가 한 명씩이라도 더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숨통이 좀 더 트일 테고 그러면 트인 만큼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올해는 뺏긴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올 수 있을지 지혜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응원을 해준 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번 운영위원회 때 그거를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조교사를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주니까 우리 없애자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는 정말 모든 문제를 어린이집 기간의 기간장이 한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그냥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터놓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관들이 공동육아 말고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구립이면서 이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해서 좀 이거는 현실에서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 뭐 사실 오늘 예상을 했습니다만 CCTV 논의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끔찍한 일이었잖아요. 그거 매스컴에서 잠깐 반짝하고 다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실은 차갑고 그다음에 대단히 반유가적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부모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제 새끼만 알지 그 아이와 함께 자라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CCTV 논의의 가장 주된 아동학대가 주된 거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급히 입막음을 하고 급히 미봉책을 하려다 보니까 CCTV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공동육아가 CCTV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거기 그칠 게 아니라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CCTV가 필요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여러 선생님들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감시 아니라 애정어린 부모들의 그리고 주변의 눈초리 말고 더 좋은 모니터링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동육아 현장에서 일단 CCTV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고 그거조차도 우리나라 육아 문화의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자만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육아 문화 전반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좋은 그런 메시지가 됐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 새해 포부를 들으니까 저희는 또 저희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무리 이번엔 그나마 하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그런지 날씨는 좀 포근하잖아요. 이 겨울 잘들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육아 터전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축복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